2008년 가을, 미국 시애틀의 링컨 중학교. 13세 박지우는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지 1년째, 아직도 영어가 서툴러서 말수가 적었습니다. 지훈이는 정말 조용하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아?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훈의 아버지 박현수는 1980년대 한국과학기술원 전기공학과 교수였어요. IMF 때 대학 연구비가 삭감되자 가족의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격증 문제로 대학에서 일할 수 없어서 한인타운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한국에서 대학 교수였는데 지우는 속으로 생각하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 이미경은 한국에서 수학교사였지만 미국에서는 한인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학교에서 어려운 일 없지? 어머니는 매일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지훈은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지훈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수학과 과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거든요. 5살 때부터 미적분학을 이해했고 10살에는 고등학교 물리학을 혼자 공부해서 마스터했어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재능을 드러내면 튀는 아이라며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만 아버지와 함께 대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며 시간을 보냈어요. 지훈아, 내 실력이면 이미 대학원 수준이야. 정말 대단해.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빠, 전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요. 튀면 또 왕따 당할까봐. 지우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몰랐어요. 곧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드러내야 할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새로운 수학 담당 교사가 부임했어요. 제임스 안더슨 45세 선생님이었습니다. MIT 출신이라고 자랑하며 동양인 학생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학생들. 저는 제임스 안더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진짜 수학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어요. 안더슨 선생님의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어요. 저기 구석에 앉은 동양인 학생, 이름이 뭐니? 박지훈입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지훈? 한국에서 왔구나. 아시아 학생들은 수학을 잘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볼까? 안더슨 선생님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안더슨 선생님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어요. 10년 전 MIT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한국인 동기 학생에게 연구 성과를 뺏겨 좌절을 맛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아시아인들에 대한 강한 열등감과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이들을 굴복시켜 주겠어. 안더슨 선생님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첫 수업에서 안더슨 선생님은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었어요. 자,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학생 있나요? 특히 우리 한국 학생은 어떤가요? 다른 학생들이 지훈을 쳐다봤어요. 지훈은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을 알 수 있었지만 튀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역시 아시아 학생들도 별거 아니네요. 안더슨 선생님은 실망한 척하며 말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지훈의 친구 마이클이 다가왔어요. 지훈, 너 수학 정말 못해? 나보다도 못하는 것 같은데.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다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지우는 부모님께 하루 있었던 일을 말하지 못했어요. 벌써 충분히 힘드신 부모님께 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안더슨 선생님의 괴롭힘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둘째 주부터 안더슨 선생님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박지훈, 칠판에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안더슨 선생님은 매일같이 지훈을 지목했어요. 지훈이 일부러 틀린 답을 쓰거나 모른다고 하면 안더슨 선생님은 만족한 듯 말했어요. 역시 아시아 학생들도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은 없네요. 한국 교육의 한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군요. 반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안더슨 선생님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주에 수학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대표를 선발해야 하는데 안더슨 선생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박지훈 학생도 참가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시아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지훈은 당황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선생님, 지훈이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평소 실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기회를 주는 거죠. 안더슨 선생님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지우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께 털어놓았어요. 아빠,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야 해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망신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지훈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지지할게. 하지만 뭐요? 때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어. 계속 숨어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우는 고민에 빠졌어요. 진짜 실력을 보여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계속 숨기면 안더슨 선생님의 괴롭힘이 더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지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하기 시작했어요. 경시대회 준비 기간 동안 안더슨 선생님은 지훈을 더욱 괴롭혔어요. 박지훈, 이런 기초적인 문제도 못 풀면서 경시대회에 나간다고? 우리 학교 망신만 시킬 거야. 하지만 지훈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대학 수준의 문제들을 풀며 실력을 다지고 있었어요. 지훈아, 이 문제는 내가 대학원생일 때 푼 건데, 너는 벌써 이런 걸 이해하다니. 아버지는 감탄했어요. 경시대회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훈이 실수로 고등학교 수준의 미적분 문제를 푸는 모습을 같은 반 천재 학생 에이미가 목격한 거예요. 지훈,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에이미는 깜짝 놀랐어요. 지훈은 당황해서 급히 문제지를 숨겼어요. 아, 그냥 낙서하고 있었어. 잠깐, 이건 미적분학이잖아. 너 이런 걸 알아? 에이미는 문제지를 다시 봤어요. 아니야, 그냥 인터넷에서 본 거야. 지우는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에이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어요. 평소 수학을 못한다고 알려진 지훈이 이런 고급 수학을 하고 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날 저녁 에이미는 안더슨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지훈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안더슨 선생님은 에이미의 말을 듣고 의아해했어요. 정말? 그 애가 미적분학을? 뭔가 이상하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안더슨 선생님은 처음으로 지훈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시대회 당일이었어요. 지훈은 긴장한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 박지훈 학생이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네요.
안더슨 선생님은 비꼬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제까지와는 다른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경시대회가 시작되기 직전 안더슨 선생님은 음모를 꾸몄어요. 에이미로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훈을 시험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잠깐 경시대회 전에 간단한 사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안더슨 선생님이 갑자기 발표했어요. 사전 테스트요? 지훈은 당황했어요. 네, 우리 학교 대표로서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안더슨 선생님은 칠판에 고등학교 수준의 복잡한 방정식을 적었어요. 지우는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모르는 척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자, 5분 드릴게요. 못 풀면 경시대회 참가 자격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지우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문제를 풀면 자신의 숨겨진 실력이 드러나고 못 풀면 경시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지우는 모르는 척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역시 안더슨 선생님은 승리한 듯 외쳤어요. 이런 기초적인 문제도 못 푸는 학생이 어떻게 경시대회에 나가겠어요? 참가 자격 박탈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생들은 지훈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정말 수학을 못하는구나. 안더슨 선생님 말이 맞네. 지훈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꿈도 자존심도 모두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안더슨 선생님이 에이미를 불러서 말했어요. 에이미, 어제 내가 본 게 정말 맞니? 이 애가 미적분학을 풀고 있었다고? 네, 맞아요. 분명히 봤어요. 에이미가 대답했어요. 지우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안더슨 선생님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이 학생은 거짓말쟁이군요. 실력을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였어요. 저는 지우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부정직한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지우는 절망에 빠졌어요. 진실을 숨긴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불러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하지? 지우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 박현수는 지훈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지훈아, 아빠와 이야기 좀 하자. 아빠, 전 이제 끝이에요. 모든 게 망쳤어요. 지훈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지훈 옆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아빠가 왜 한국을 떠났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네. 아빠도 너처럼 재능을 숨기며 살았던 적이 있어. 1980년대 한국에서는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견제를 받았거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때 아빠는 세계적인 논문을 쓸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었어. 하지만 선배 교수들이 질투해서 연구를 중단시켰지. 그래서 미국으로 온 거야. 지우는 놀랐어요. 그럼 아빠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 하지만 아빠는 포기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넌 아빠와 달라야 해. 내 재능을 숨기는 것은 세상에 대한 배신이야. 하지만 아빠, 전 이미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아니야, 지훈아.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세상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아버지는 지훈의 어깨를 다독이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지훈아,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서 안더슨 선생님과 이야기했어. 엄마가요? 그 선생님이 널 억지로 경시대회에 내보내려고 했다며? 그리고 내가 실력을 숨겼다고 혼냈다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교장 선생님께 정식으로 항의할 거야. 그리고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 정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이제 더 이상 숨지 마. 내 재능은 하늘이 준 선물이야. 그걸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됐어. 지훈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래, 더 이상 숨지 말자.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자. 그날 밤부터 지우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안더슨 선생님과 정면 승부를 벌이기로 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박현수는 지훈과 함께 학교에 갔어요. 교장실에서 안더슨 선생님과 면담을 가지기로 했거든요. 교장 선생님, 제 아들이 부정직한 학생이라고 하셨다죠? 박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안더슨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네, 실력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수는 칠판으로 걸어갔어요. 박현수는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대학원 수준의 미분방 정식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이 학교에 있을까요? 박현수가 물었어요. 안더슨 선생님은 문제를 보고 당황했어요. 자신도 쉽게 풀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지훈아, 한번 풀어볼래? 아버지가 말했어요. 지훈은 칠판 앞으로 나가서 분필을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미분방 정식이 단계별로 해결되어 갔습니다. 안더슨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지훈의 실력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안더슨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훈이 문제를 다 풀자 박현수가 말했어요. 안더슨 선생님, 제 아들의 IQ는 200입니다. 5살 때부터 대학 수준의 수학을 이해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지훈이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어요. 튀면 왕따를 당할까봐 두려워했거든요. 안더슨 선생님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제 아들을 괴롭히고 모욕했습니다. 왜죠? 박현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는 안더슨 선생님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이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을 거예요.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다른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온 거였어요. 지훈의 놀라운 실력을 본 학생들은 모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안더슨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지훈에게 사과했어요. 지훈, 선생님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한 달 후 지훈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13세 한국계 천재 소년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한국계 천재 소년 IQ 200으로 MIT에서 러브콜. 숨겨진 천재, 마침내 세상에 나오다. 여러 대학에서 지훈에게 특별 입학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아직은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안더슨 선생님은 지훈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지훈, 선생님이 너에게 정말 미안했어. 내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괜찮아요, 선생님. 저도 배웠어요. 자신을 숨기는 것보다 당당하게 드러내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라는 거요. 안더슨 선생님은 이후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다른 아시아계 학생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는 교사가 됐어요. 지우는 학교에서 수학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지훈, 정말 고마워.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 친구들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박현수도 변화했어요. 지훈의 용기에 감동받아 다시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지훈아, 아빠도 내 덕분에 다시 꿈을 찾았어. 시애틀 대학교에서 연구교수 제안이 왔어. 정말요? 축하해요, 아빠. 어머니도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나도 다시 교사 자격증을 따서 여기서 선생님이 될 거야. 2년 후, 지우는 15세의 나이에 대학에 조기 입학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학식에서 지우는 신입생 대표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때 제 재능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튀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재능은 숨기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라고 주어진 거라는 걸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 저는 제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있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날 객석에는 안더슨 선생님도 앉아 있었어요. 지훈의 성장을 지켜보러 온 거였어요. 저 아이 덕분에 내가 더 나은 교사가 될 수 있었어. 안더슨 선생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5년 후, 지훈은 20세의 나이에 MIT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의 논문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지훈이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저를 믿어준 부모님과 그리고 저에게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한 분 덕분입니다. 지훈이 안더슨 선생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제 재능을 숨기고 살았을 거예요. 안더슨 선생님은 객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지훈아,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다니. 엄마는 정말 행복해.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때 안더슨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숨어 있었을 거야. 현재 지우는 스탠포드 대학교 최연소 교수로 재직하면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과학교육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더슨 선생님은 지금도 시애틀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문화 교육의 전문가가 되어 편견 없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훈과 만나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10년 후 지훈은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어요. 수상 소감 인터뷰에서 지훈이 말했어요. 저의 성공은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 진정한 용기를 가르쳐 준 사람들 덕분입니다. 특히 한 교사가 저에게 준 시련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편견과 차별은 때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중요한 건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그날 인터뷰를 본 안더슨 선생님은 텔레비전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지훈아. 너 덕분에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지훈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에 보여주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지훈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고 있을 거예요. 숨기지 마라. 내 빛을 세상에 비춰라. 지훈이 남긴 이 말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